이거 어디다 놔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안에 머리카락 똥을 치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씻는 남편입니다. 뭐 가지고 떠들 거냐고요? 오늘은 신혼 1년차 때 많은 부부들이 박터지게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제 아내랑 안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년차 때 많이 싸웠어요. 저는 제 성격을 좀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근데 1년차 때 내가 참 그릇이 되게 작은 친구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는 몇 년을 사귀든 잘 티가 안 나요. 서로의 다른 습관이. 왜냐면 그때 당시 연애할 때 저는 어린이대공원 살고 있었고 아내는 구리 살고 있어서 저희가 왕래도 좀 잦았고 집에 사는 공간도 잘 보곤 했는데 그때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서로의 생활 습관이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게 너 집, 당신 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뭐 설거지를 제가 어떻게 하든 어느 짐을 어떻게 쌌든 너 집과 아내 집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로 와서는 이게 모든 시간과 공간을 같이 점유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활 습관과 또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시간을 쓰는 문제 여러 가지 좀 걸리게 돼 있어요. 일단 생활 습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먼저 부부가 싸우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왜냐면 이제 위생과 청결과 직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오줌을 쌌는데 오줌의 변기에 튄다 이러면 다음에 좀 아내가 이용할 때 불편하겠죠. 기분이 좀 불쾌할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문제인데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올 때 이제 물때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클렌징을 하면 이제 클렌징 거품이 이제 클렌징 폼에 묻어 있다던가 이런 습관이 제가 있어요. 이거는 고치려고 해도 사실 바로바로 고쳐지지가 않았던 게 저는 샤워를 하면서 이제 오늘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샤워를 끝내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주로 좀 작업을 하거든요. 가해가 없을 때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뭐 어떤 무형의 프로그램을 기획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니 어떤 글을 쓸지 생각하다 보니까 빨리 좀 이렇게 저를 잠을 깨우고 빨리 좀 일으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노력은 했으나 좀 양해를 구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좀 이게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달라. 다행스럽게 양해가 된 게 저희 부부가 그래도 이 부분에 현명하게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애초부터 좀 집을 구할 때 평수가 작든 크든 화장실은 두 개가 있는 곳을 무조건 선택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은 위생과 청결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의 습관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각자 쓰면 돼요. 물론 아직 저희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분은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각자의 화장실을 잘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막 그렇다고 너무 더럽게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 부부는 그런 부분이 좀 잘 협의가 됐고 지금은 이제 아내도 저의 습관 때문에 본인이 조금 깔끔했는데 좀 지저분하게 내려놓고 제 화장실을 마치 공용 샤워실처럼 써요. 왜냐면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피부도 사실 좀 안 좋고 머리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약간 머리카락이 얇거든요. 탈모 유전이 살짝 있을 수 있어서 좀 탈모 관련된 샴푸도 좀 많이 쌓아놓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굳이 화장품을 사지 않고도 제 화장실에 오면 그게 많기 때문에 제 화장실을 이용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화장실을 쓰고 나서 샤워를 하고 가보면 아내가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머리카락 똥을 엄청 싸놔요. 근데 저는 그거 그냥 치워요. 왜냐면 사실 그거 치우는 게 더 좋아요. 아내가 막 저보고 강박증이 있어서 그렇진 않지만 뭐 물때를 바로 지워라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것보다는 아내의 머리카락 똥을 치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부가 좀 맞춰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물건 배치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워낙 이 수납 하나하나도 다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잘하는 친구라서 처음에 짐이 들어와서 원래 자리에 있던 것들을 계속 배치하면서 결국은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게 저 같은 경우는 물건들이 있으면 제가 쓰는 것들은 제 눈앞에 있어야 돼요. 옷이든 뭐든 제 동선에 맞게끔 딱딱 있어야 제가 원하는 빠르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게 잘 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처음에 좀 어려웠죠. 아내는 이제 그것들을 가장 좋은 공간에 배치를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이 어딨냐, 어떤 게 어딨냐 하면서 아내를 막 찾았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아내가 저의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줘서 제 화장실 바로 앞에 서랍장이 있어서 거기에 속옷이랑 양말이 다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줬어요. 1년이 지난 후부터는. 그것도 서로 어떻게 보면 관찰한 거죠. 사소한 다툼들은 있었지만 처음에는 아내가 너무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웃옷을 벗어도 이거 어디다 놔야 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뭐를 벗으면 이게 어디다 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왜냐면 저보다는 아내가 그런 수납이나 정리를 훨씬 잘하기 때문에 저는 잘하면 사실 존중하는 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물어봤었죠. 그리고 또 많이 싸우는 부분이 이제 쓰레기. 근데 이거는 뭐 빌라냐 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뭐 아파트냐에 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 언제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1.5일이거든요.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월요일 12시면 이제 그 분리수거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빨리빨리 버려줘야 돼요. 근데 그 분리수거를 수거하는 전까지는 이제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저희 집에 있는 거기다가 잘 쓰레기를 쌓아놔야 되죠.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거 분리수거 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음스. 저는 냄새 나는 걸 안 좋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면 바로 버리는 스타일이었고 아내는 좀 이렇게 음식물을 빼느라 이거를 좀 모아놨다가 버리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은 뭐 냄새 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바로바로 버리고 제가 강의 가고 이럴 때는 출장 가거나 이럴 때는 아내가 그걸 또 모아놨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잘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빨래 개는 거. 빨래 개는 거는 아내는 너무 이게 막 저희 군대에서 개듯이 되게 깔끔하게 잘 개더라고요. 근데 속옷 개는 거, 양말 개는 거 아내가 막 20번, 30번 알려줘도 잘 못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막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부가 같이 사는 거니까. 계속 배웠어요. 이거를. 아내가 또 알려줘야 돼, 또 알려줘야 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속옷이나 양말은 잘 개요. 근데 후드티를 아내처럼 개지 못하는 게 또 하나의 난제인데 그것도 이제 계속 서툴지만 연습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시간을 쓰는 문제. 이게 마찬가지인 게 연애 때는 저희가 데이트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도 데이트가 목적이기 때문에 연인들이 뭐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보통 이런단 말이에요. 여행을 같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의 목적이 그 사소한 데이트가 목적이기 때문에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성격도 되게 원만해 보이죠.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면은 매일매일 같이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아침형 인간이라 아점을 뭐 1시에는 먹어야 돼요.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올빼미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샘 일을 하고 다음날은 잘 때까지 자는 친구여가지고 2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이게 막 11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좀 막 기다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하루의 일상도 막 꼬이더라고요. 1년 차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부부가 좀 합의를 본 게 부부가 모든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점은 먼저 일어나고 제가 먼저 먹고 아내가 일어나면 같이 먹고 아니면 이제 저녁 시간은 무조건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일상을 뭐 사소하든 중요한 일이든 같이 나누자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녁에 무조건 밥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식주를 함께하는 개념이라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에서 충분히 마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먹는 문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저는 출장 강의를 하러 좀 전국을 다니니까 강의를 다니면서 식습관이 막 건강하진 않아요. 뭐 커피 먹으면서 휴게소에서 도너츠를 먹는다든지, 뭐 볶음밥을 먹는다든지, 라면으로 때우는 개념이고, 아내는 한 끼를 먹더라도 좀 맛있는 걸 잘 먹자는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을 쓰이는 게, 저는 어제처럼 그냥 단순한 음식으로 때우려고 할 때, 아내는 또 미각이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또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좀 먹으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시간도 쓰이고 이게 또 사소하지만 돈도 들어가거든요. 그냥 그런 거에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약간 노 프로블렘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른 쪽에는 아내가 그 소비나 이런 거가 식욕에만 약해요. 그래서 먹을 거에만 이렇게 또 잘 쓰면 되는 문제라 그런 것들도 아내 덕분에 맛있는 걸 잘 먹는다. 그래도 건강한 거 잘 챙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아내가 또 건강고 이런 것들을 저의 또 먹는 생각 때문에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혼부부가 1년차 때 박터지게 싸우는 문제에서 생활습관 서로의 생활 습관을 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 근데 이거는
연애 때는 정말 이게 같이 동거를 하지 않는 이상 같이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공간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고, 또 시간을 쓰는 문제. 그래서 서로의 시간에 좀 구속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가 각자의 에너지를 잘 낼 수 있는 시간을 존중해주고, 근데 정말 좋은 거는 그렇다고 막 너무 또 각자가 에너지가 나는 시간을 존중한다고 아예 독립적이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또 연애 때랑은 아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꼭 저녁은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를 안 하면 또 오해가 많이 쌓여요. 또 너무 그렇다고 혼자 두면 안 되거든요. 부부는. 또 2세가 저희 부부가 안 났지만 2세를 낳으면 또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또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사소한 문제라도 대화를 하는 습관이 잘 있어야 2세를 낳고 나서도 그 문제도 대화를 잘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신혼 1년차 때 싸우더라도 당하지 마시고, 또 크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밑바닥을 보여주더라도 누구나 이렇게 싸우니까 이런 문제를 1년차 때 잘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가 시공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조율해 나가면서 현명해지는 신혼부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한편 낭독해 드릴 거는 따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스는 남편이었고, 이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시는 핀다라는 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혼부부가 살다 보면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우기도 하고 밑바닥을 보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핀다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핀다. 내일은 무엇이 피어나고 무얼 마주할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시간을 바라보고 눈에 담은 것들을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일은 또다시 필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로도 그대와 함께면.